하얀 모래사장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그리고 열대 기후가 어우러진 낙원 같은 풍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자갈길을 질주하는 빈티지 자동차의 매력과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활기찬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경. 잊을 수 없는 영화들의 배경이 된 영화 같은 곳.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식량이 부족하며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바로 쿠바입니다. 아름다움과 문화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섬이지만 동시에 깊은 모순을 품고 있는 쿠바. 이 영상에서 쿠바의 모든 것을 탐험하고 그 모든 것을 감상하며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쿠바는 매우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카리브해 중부에 위치하며 멕시코, 자메이카, 하이티 등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도 가깝습니다. 약 11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쿠바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섬입니다. 본섬 외에도 4,000원 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쿠바 군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인 하바나는 풍부한 역사, 식민지 시대 건축물,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쿠바의 인구는 약 9,100만 명이며 대부분은 도시 지역, 특히 하바나, 산티아고 데 쿠바, 카마괴이에 거주합니다. 쿠바는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토착 문화의 영향이 쿠바 음악, 춤, 요리, 그리고 일상생활에 반영된 진정한 문화적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낙원에는 관광객들이 흔히 보는 것 이상의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쿠바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이 힘겨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한 달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즉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약을 사고 심지어 기본적인 세면도구를 구하는 것조차 끊임없는 어려움입니다. 슈퍼마켓에 진열되는 텅 비어있고 기름이나 쌀 같은 생필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판매됩니다. 하지만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러 지역의 적절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끓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전 또한 흔한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냉장고, 선풍기, 심지어 병원과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사람들은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창의력은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즉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들의 모습에 놀랄 것입니다. 여러 번 수리된 물건과 도구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쿠바는 종종 낙원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이러한 평행 현실이 종종 감춰져 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하바나 거리를 질주하는 빈티지 자동차들,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춰 선 듯한 분위기 말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쿠바는 이국적인 정치, 활기찬 문화, 그리고 따뜻한 환대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야외 박물관이라는 외관 뒤에는 종종 간과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쿠바에 도착하면 세심하게 계획된 인프라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고급 리조트, 잘 갖춰진 레스토랑, 그리고 살사 레슨 시가, 공장 방문, 빈티지 자동차 시승 등이 포함된 투어 패키지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해외 관광을 위해 제공되며 대부분의 쿠바인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통화로 결제됩니다.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칵테일을 즐기는 동안 많은 쿠바인들은 생필품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빵을 사러 줄을 서야 하고 잦은 정전과 식량 배급이 현지인의 일상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쿠바의 통화 시스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쿠바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쿠바 페소와 관광객 및 관광 관련 부문에 주로 사용되는 태완 페소, 이 두 가지 통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심각한 경제적 격차를 초래했습니다. 의사나 교사와 같은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들은 쿠바 회소로 급여를 받는데 이는 웨이터나 투어 가이드가 받는 달러나 유로 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화 통합 절차를 시작했지만 이러한 이중성의 여파는 여전히 깊이 남아있으며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관광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바나 비에하의 화려한 외관을 사진으로 담는 동안 많은 쿠바인들은 거주하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수도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역사적인 건물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쿠바 국민들의 회복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창의력으로 바꿔놓습니다. 주민들은 즉흥적으로 수리하고 자재를 재활용하며 역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인터넷 접속에서도 비슷한 회복력이 드러납니다. 관광객에게는 호텔이나 관광 명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쉽지만 쿠바 국민에게는 인터넷이 여전히 비싸고 제한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느리고 접속이 제한된 공용 와이파이 핫스팟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쿠바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이지만 그 혜택이 항상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호텔 여행사 그리고 기타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으로 흘러갑니다. 가족 경영 홈스테이 주인이나 개인 택시 운전사 같은 소규모 사업체들은 이 시장에서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지역 현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쿠바를 외국인의 관점에서만 볼 뿐 그 거품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광 경험과 쿠바인의 현실 사이에 이러한 대조는 쿠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표면 너머를 바라보고 쿠바인들이 삶을 형성하는 회복력 투쟁,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바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풍부한 문화뿐만 아니라 고난을 생존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삼는 쿠바인들의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쿠바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1959년 혁명 이후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으로 점철된 쿠바의 역사가 쿠바의 경제와 생활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이후 채택된 모델은 평등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의료와 교육에 대한 무상 접근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쿠바 국민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집권적 비전은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혁신이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직된 시스템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국내 산업의 다각화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역동성의 부족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겪는 고난에 기여해 왔습니다. 임금은 이러한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많은 쿠바 국민들은 약 금액의 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생활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외화 TV 생활 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조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이러한 내부적 불균형은 평등을 증진하는 시스템에서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즉 국제 제재가 작용합니다. 1960년대 이후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 봉쇄는 현대 역사상 가장 긴 제재 중 하나로 쿠바의 무역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식량의약품, 심지어 기계 및 산업 부품과 같은 필수품의 수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리적 조건과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쿠바에게 이 제재는 치명적입니다. 슈퍼마켓에 진열되는 텅 비어 있고 기본적인 의약품은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수 조치 외에도 내부 문제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량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현대식 기계와 농업 투입자의 부족으로 생산 능력이 제한되어 쿠바는 식량 부족에 취약합니다. 그 결과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입 의존도는 외부 장벽에 직면하고 내부 해결책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쿠바는 심각한 연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공급국인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로 인해 석유 수송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연료를 구매할 신용이 없어지자 쿠바는 심각한 배급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나에서는 주유소 줄이 며칠씩 늘어서 있었고 연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료 부족은 운송뿐만 아니라 필수품의 생산 및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송 수단이 없으면 많은 기본식품과 제품이 매장 진열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금수 조치, 그리고 연료 위기로 쿠바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취약했던 경제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국민들은 매일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쿠바가 겪은 심각한 경제 위기는 전례 없는 이민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에는 쿠바 인구 110만 명 중
약 4.8%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959년 이후 최대 규모였던 이 이주에는 인플레이션 상승, 농업 생산 붕괴, 연료 부족,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관광업의 더딘 회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쿠바 탈출은 쿠바 경제 상황의 지속 불가능성을 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잦은 정전과 달러화 급등 등 수년간의 끊임없는 어려움 끝에 쿠바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니카라과와 같은 중미 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니카라과는 쿠바인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여 이민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민 물결은 쿠바를 떠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상당한 손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 외에도 멕시코, 칠레, 브라질, 유럽과 같은 국가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과 취업 기회를 찾는 쿠바인들에게 인기 있는 경로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는데, 특히 스페인계 쿠바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손자법 시행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쿠바 탈출은 경제 위기로 인해 이미 금수 조치의 제약과 사회주의 정권의 중앙 집권적 경제가 초래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데 따른 명백한 결과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선 밖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는 것은 쿠바 내부의 지속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한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탈출과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쿠바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쿠바 국민의 저항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역경 속에서도 쿠바 문화는 힘과 정체성을 강력하게 표현하며 일상의 고난을 예술과 기념의 형태로 변모시킵니다. 쿠바인들은 음악, 예술, 그리고 상징을 통해 스스로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세상에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바 문화는 쿠바 국민의 회복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쿠바인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창의성은 역경을 전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적 표현으로 승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은 쿠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사와 mambo 같은 리듬이 거리 술집, 그리고 가정에 울려 퍼지며 쿠바의 기쁨과 고난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내는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쿠바인들은 삶을 기념하는 방법을 찾아내며 종종 인도를 즉흥적인 무대로, 평범한 일상을 축하의 순간으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아프리카, 스페인, 그리고 토착 문화의 영향이 혼합된 쿠바 예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회화 조각, 그리고 문학 작품들은 쿠바의 자부심과 고난을 동시에 묘사하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쿠바 문화의 또 다른 두드러진 상징은 쿠바 거리를 누비는 클래식 자동차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흔히 기이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이 자동차들은 사실 인내와 적응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무역 제재 이후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쿠바 사람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특히 1940년대와 1950년대 미국산 모델을 계속 운행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을지도 모르는 이 자동차는 이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재활용 부품과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즉흥적으로 수리하고 운행하는 뛰어난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이 알록달록하고 잘 관리된 자동차들은 쿠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자동차는 단순한 기능적이거나 관광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에게 클래식 자동차는 세상을 떠난 친척들의 유산이자 쿠바 정체성의 일부를 되살리려는 공동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방문객이 1950년대 쉐보레의 아름다움이나 오래된 포드의 선명한 색상에 매료될 때 그들은 단순히 자동차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역경 속에서도 창의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음악, 예술, 축제, 그리고 클래식 자동차와 같은 상징들이 어우러진 쿠바 문화는 독특하고 감동적입니다. 극심한 제약 속에서도 쿠바인들은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기념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는 한 국가의 힘이 경제뿐 아니라 국민의 영혼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광객의 경험과 현지인의 현실 사이의 이러한 대조는 쿠바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극명하게 반영합니다. 관광은 쿠바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지만 관광지와 쿠바인이 거주하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관광은 쿠바의 가장 큰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이며 낙원 같은 해변,
잘 보존된 식민지 시대 건축물 그리고 활기찬 문화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진 관광객들은 바라데로와 같은 곳에서 고급 리조트와 세심하게 계획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객들은 인피니티 풀, 호화로운 뷔페, 그리고 쿠바인들이 겪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은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쿠바 정부와 외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이러한 고급 리조트들은 쿠바 경제에 막대한 수입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극심한 저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쿠바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야자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동안 현지인들은 매우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슈퍼마켓 매대에는 생필품이 부족하고 많은 쿠바 국민들이 빵, 식용유, 기타 필수품과 같은 필수품을 얻기 위해 끝없는 줄을 서야 합니다. 관광객들의 호화로운 경험과 쿠바 국민들의 고된 일상 사이의 간극은 이 섬의 삶에 만연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쿠바 국내 관광 명소 접근성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바라데로, 카요코코, 카요 기에르모와 같은 곳은 대부분의 쿠바 주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가정부 접수원 투어 가이드 등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해변들은 결국 외국인에게만 호화로운 곳이 되고 내국인들은 단순하거나 시설이 덜 갖춰진 해변에 만족하는 버블이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는 해안가와 빈티지 자동차가 있는 아바나, 보존된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있는 트리니다드,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히는 바라데로가 있습니다. 또한 피그스 망과 같은 유적지와 시에라 메스트라 산맥과 같은 자연 명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쿠반들이 이러한 관광지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더라도 교통비나 다른 비용을 우선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러한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광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쿠바인들은 대안적인 투어 댄스 수업집에서 즐기는 미식 체험 등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동시에 리조트를 넘어 진정한 쿠바의 모습을 공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격차는 관광이 경제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쿠바인들에게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완벽한 쿠바라는 신화를 되살리기도 합니다. 모든 여행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기에 저희의 탐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같은 나라나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을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해 다른 나라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아보세요. 유튜브는 좋아요가 많은 영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댓글을 남겨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나라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